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헤르메트꺼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89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2월 8일 인원리 내록주가 반중의 기원인 이유 CFR 리차드 스콧 스나이더 VOA 성렬영 철수영 김길선 홍수환 신현송 이창용 진중권 소박사 학생의 소리 아침한 아침한개님 이게 왜 개자가 빠졌지? 자, 홍수환 CFR 스콧 스나이더 리차드 VOA 성렬영 철수영 진중권 아침한개 김길선 뉴욕 주민 캡틴 따거 정인설 학생의 소리 소박사 대한여지도 뻑가 지리트리스 신현성 이창용 영웅남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는 일상이네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인드라의 이 운영자 삭제 한 번이면 이야기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아프리카 TV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랜드 마스터 홍수환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그다음 머리를 흔들어 위치에 구애 없이 무게중심을 자유롭게. 늘 홍수환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게 머리를 흔들어라. 머리를. 네. 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네. 뭔가 자신의 어떠한 지금의 어떠한 신념이나 이념, 세계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리를 취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호흡관리. 인드라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에 두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드라가 이 실전 투자, 구라경제학 파로서 뉴턴처럼 남의 법을 때 뉴턴이 아무리 천재지만 돈 날렸잖아. 자기가 평생 모은 2만 달러인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약 20억 원? 이 정도 되는 돈은 날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뉴턴처럼 인드라도 돈을 날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인드라가 생각한 것은 호흡하라. 긴 호흡으로 승부하라. 그때마다 뭔가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긴 호흡, 체력, 마라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당장 급하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매도, 조금만 오르면 매수. 그냥 이런 마음을 버렸을 때 인드라가 생각해보면 지금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 인드라 투자. 여태까지 인드라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조급증 때문이에요. 조급증. 눈앞에 깜깜해. 그냥 막 큰 그림 그리고 뭔가 이제 월간 차트 보고 주간 차트 보고 원칙은 다 정했어. 근데 막 눈앞에서 팍 폭락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손절쳐요. 눈앞이 캄캄해. 근데 다시 올라. 제자리 뭔가 인드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안 돼. 뭔가 주가든 코인 주가든 무엇이든 간에 제자리를 찾아간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정상화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문좀비 8종 노면에 의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이 정상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돼요. 정상화가 됩니다. 집값도 정상화,
원화도 정상화. 모든 것이 결국은 뭔가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지만 정상화가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마자세 혹은 뭐 아멘이도 좋고 나무 관세음보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굳이 인드란 마자세 그럴 때마다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예? 홍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숨을 내쉬어라. 훅 훅 이렇게 되고 예? 소리를 내도 된다. 마자세 아멘 나무 아미타불 감사보살 샬롬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마음이 안정된다 이거야. 자기 안에 갇힌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화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뱉어야 된다 이거야. 뱉어라. 교수님들아 방송을 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뱉어라 여러분. 호흡해라. 마자세 샬롬 나무아미 감탄보살 아멘 에이멘 뭐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송산 선생님의 말씀은 복싱에 관련된 얘기인 거지만 결국은 알래스카에서 취업도 하시고 홍산 선생님께서 다 여러가지 그러니까 일단 특정 분야에서 마스터인 분들이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것은 다른 분야까지도 다 특정 분야만 통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마스터하셨기 때문에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명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장인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공감해서 인간 복싱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복싱에 관한 영상이 아니라 인생에 관한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산 선생님! 님들아 존경합니다. 왜 어퍼컷 4.5기 8.9기 성렬형 홍산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UFO 분석조사센터에서 부유물질 뭐냐 풍선이냐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뭐 연이나 이런 것 아니라 이거죠. 이게 뭐냐 동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묘하게 중공이 아니라 날로 먹는 중공. 앞으로 인도라는 공산당이란 표현보다 꽁산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공 풍선과 여론 흐름을 보니 무인기가 예행 연습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CFR 의장 리차드 하스님께서 성렬을 응원 중이네요. CFR 대문 리차드 하스님께서 긴급하게 2월 6일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상당수 정치인과 관축동들은 이든영이 풍선을 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찌라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군요. 하지만 리차드 하스 의장이 보기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명백한 파편들이 무리로 흩어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 옳았던 것 같다. 인드라가 이거 대부분이 번역을 파파고로 하는데 파파고의 어떠한 문맥을 대부분 살립니다. 그러나 좀 과하게 좀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것들만 인드라가 해체 번역 인드라가 그냥 약간만 단어나 요런 어떤 문맥만 살짝 고치는 거지 가급적이면 파파고 원문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해체론 입장이에요. 인드라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78% 정도는 파파고 번역, 20% 정도는 인드라의 해체론적 해체 번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한 가지 교훈은 사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21 김신조 무장 사건에 대응해서 과도하게 대응했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꾹 참았습니다. 인내했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죠. 성유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했다. 한국 국방부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드라와 아침안개 유엔사 국기본 공통 입장이고, 그 외의 어떤 입장들은 찌라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드라는 찌라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 최고의 유튜버 군사안보 전문가 아침안개님 외에 인드라는 다른 얘기 잘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 조회수 올리고 자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무시합니다. 성유령 아침안개님을 중시하시고 다른 애들 잘라내세요. 방위사업청 이런 애들 아직까지 문좀비 애들이 꽂아놓은 애들이 많아. 방위사업청 같은 애들. 네. 방위사업청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얘들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 네. 잘라내는 놈들 잘라내야 됩니다. 분명히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 인드라 방송 주의하세요. 니네들 죽었어. 내가 본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인드라가 입장 같죠. 반정미당 성유령에 대한 반정미당과 자유파쇼 우익파쇼 유튜버 찌라시들의 비판은 옳지 않다. 인드라와 리차더스 CF로 의장과 뜻이 같습니다. 이든영 잘하고 있고, 중국 정찰비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잊지 못하면 너는 맨날 노예로 살아야 돼. 하찮은 노예, 죄민 따위 같은 것들을, 귀정영애 이런 애들, 이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이런 애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민. 아침안개님 아주 잘 정리하셨고요.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78도 78 영하 78 터키 7.8 7.8 78대 22. 그러면 기후무기 음모론, 지진 음모론 뭐 이런 거 위헌이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인드라가 전반부터 흥분해가지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래?
들어오셨네. 네,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확인하고. 가쿠토님, 구글 나락, 마소 급등, GTP가 가르는 시기네요. 오늘 챗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다음에 하려다 말았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 말할까 하다가 만 이야기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정치 분야 방탄소년단 BTS. 네, 정치의 BTS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토마스 쌍카라. 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드라는 5원째 경제주석 말대로 당대 유신체제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박정희 모델, 지금 반정미당이 취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입니다. 이 박정희 모델에 안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이 파시오나 자이 파시오는 박정희 모델을 추종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맹꽁 시파르도 역시 박정희 모델을 추종하고 있죠. 허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 자조 정신입니다. 자조 파시오. 박정희 모델이 아닌 자유, 자조, 연대,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해서 인드라는 오늘날 제2의 유신체제를 누군가 한다고 주장하면 반대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드라는 혹세무민하는 허경영 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남자, 이 아가씨가 누구죠? 아무튼 간에 인드라가 지금부터 빅터 로스차일드 얘기를 할 건데, 버트란드 러셀이나 전제해야 될 것이, 인드라는 영국을 좋아하고 영국인을 좋아하고 영국 남자를 좋아합니다. 현 영국 총리도 인도계죠. 좋아하고 찰스 왕도 좋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좋아하죠. 그냥 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드라가 20년 전 배낭여행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 셋이 런던과 바르셀로나, 프라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흥미롭게도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인드라가 환생을 믿지 않지만 만약 인드라가 환생했다면 언젠가 런던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지금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느꼈어요. 고향에 온 런던이 마치 고향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짜 인드라 런던에 가는 다른 도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나 프라하는 야 좋다 이 정도였지만 런던에서 인드라가 보름가량 체류했었는데, 열흘이나 보름? 전 진짜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런던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무슨 런던이 음식 맛이 없다, 날씨가 우중충하다. 그냥 인드라는 좋았어요. 런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뭐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가 막 그렇게 많고 막 여기저기 화장실이 잘 없어가지고 노상방뇨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냄새도 좀 났지만 그래도 저는 런던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런던 파리가 지독했지 런던은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네이션과 스테이트, 국가와 정권을 구분하자, 개인과 집단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좌우의 파시오들은 개인과 집단을 구별하지 않고 지난번에 인드라한테 가게에 왔던 진상 제중동포분, 그분이 문제지. 진상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진상은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그 진상의 국적이 단지 중국이고 제중동포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이나 제중동포 전체를 다 매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사람은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과 풍문아 김종필 선생과 김구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이 함께한 5억 이를 빅토르스차일드 관점에서 봅니다. 몇 번 얘기했죠. 그걸 복습하는 차원이고 조금 더 인드라가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이고요. 2차 대전 직후 당대 구범 황제 버트란트 러셀은 이스라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때 버트란트 러셀은 케임브리지 사도의 후배이자 대학 졸업하자마자 젊은 나이 26세에 계승남작 자기를 받고 런던 로스차일드 가주가 된 빅토르 로스차일드에게 영국 계승백작이자 당대 구범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이 진로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이 계승백작 자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죠. 형도 이제 형이 죽자 그걸 받았습니다. 러셀 가문은 그 영국의 공작 가문의 반개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존경한 그 할아버지 러셀 같은 경우는 그 보불 전쟁 때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스마르크와 함께 담배 피면서 보불 전쟁의 주역이었죠. 이렇게 그때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사도의 멤버 케임브리지의 어떤 사교 클럽입니다. 여기에 이제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 버트란트 러셀, 빅토르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이 유명한 사도의 멤버입니다. 운동권 서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밀 클럽이었습니다. 어떤 뭐랄까 프리메이슨적인 미국에도 대학가 그 사교 클럽들이 대부분 준 프리메이슨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랍이냐 유대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얘기했죠. 이때 이제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아랍 대신에 유대를 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럼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인데 당연히 유대를 택하지 아랍을 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영국 구분 귀족들은 석유 이해 관계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사우디 왕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실제 주인공 킴필비 캐퍼스 링의 아버지 존 필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필비가 영국 국적을 버리고 사우디 왕가를 지원했죠. 그래서 그 덕에 영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이권을 따냈죠. 이때 이 미국 회사라는 이미지가 영국을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적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빅토르 로스차일드나 버트란트 러셀, 데이비 로클러는 초국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국적이면 로스차일드에게 이권이 넘어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킴필비 아버지 존 필비가 영국 국적을 MI6 요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국적을 버리고 사우디 왕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미국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엑스모빌 쪼개진 회사를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유전회사인데 거기에서 영국 구분 귀족들 다시 말해 버트란트 러셀 지분이 생긴 겁니다. 이런 복잡한 국적을 따지지 말고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어떤 음모론자도 이렇게 맨날 그 영국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헷갈릴 텐데 정확하게 들어가. 버트란트 러셀 9번 귀족, 그 다음에 빅터 로스차일드, 데비 로클러, 이 삼각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대 원유 문제, 사우디의 문제, 이란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인들한테 질문 주시면, 터키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인들아 쌈박하게 그 어떤 전세계 어떠한 음모론자도 답변할 수 없고 기존 이론도 답변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자신있게.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의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의 음모론 감별사 입장에서, 인드라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석유 문제에 대해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랍이냐 유대냐, 근데 빅터 로스차일드는 유대를 택했죠.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기존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답지 않게 랍비가 될 수 없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해 평할 때 빅터 로스차일드는 랍비는 아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로스차일드 가주들은 랍비였고, 랍비는 곧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 유통 전문가였다면 빅터 로스차일드는 랍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볼 수 있지만 완곡한 비판이었던 겁니다. 케인즈가 경제 전문가잖아. 자신과 케인즈 경제 전문가와 결이 다른 인물이 빅터 로스차일드다. 경제는 모르고 정치만 알았던 것이 빅터 로스차일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유대를 택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어려서 그렇던 거예요. 26세. 2대 남작, 1대 남작은 네티, 2대 남작은 월터, 3대 남작이 빅터인데, 이때 빅터는 26살밖에 안 됐고 막 대학을 졸업했던 풋내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당대 런던 가주가, 월터는 건축학에만 관심 있고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국 상원의원이었는데 상원의원석에 앉아가지고 발언을 한 적이 딱 한 번 예외적으로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에서 보던 이스라엘 독립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2대 남작 월터의 견해가 아니라 파리 로스차일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당대 그 전까지는 런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주도했다면 네티까지만 해도, 근데 2대 남작인 월터가 경제도 관심 없고 정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직 곤충학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빅터도 전공이 정자학이죠. 이게 생물학에만 관심 있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연장자가 당대 누구였냐면 바로 파리 로스차일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떠한 판단을 주도했고,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시오니즘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또 역시도 어른의 말씀이시니까 빅터 로스차일드가 유대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간에 버트란트 러셀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내심 아랍을 택하기를 바랬는데
빅터 로스차일드가 유대를 택한 거죠. 이분이 이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인드라가 한마디 하면 파리 로스차일드에 관해서는 두 사람만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제임스 로스차일드인가 했던 1820, 30년대 때 3, 40년대인가 20, 30년대 이제 막 기억이 희미한데 3, 40년이라고 봐야겠죠. 그때가 그 런던 로스차일드보다 파리 로스차일드가 더 성견 지명이 있었을 때 첫 번째가 그 당시인데 뭐냐면 철도 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날 벤처 사업이에요. 반도체 투자나 인터넷에 투자하거나 그건 인공지능에 투자하듯이 남들이 다 극구 반대했고, 런던의 구분 귀족들도 다 반대했고, 런던의 가주, 런던의 로스차일드조차도 이게 될까 하고 여겼던, 투자를 망설였던 그 철도 산업에 올인했던 인물이 파리 로스차일드였어요. 1830, 40년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제임스 로스차일드였나? 그냥 그래요. 그때가 파리 로스차일드의 인물은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들면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대 세계의 실질적인 구명 황제였기 때문이죠.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소련 쿠데타를 기획한 장본인이고, 소련 쿠데타, 레닌이나 트로츠키를 소련으로 불러서 러시아로 불러가지고 소련 쿠데타, 볼셰비키 쿠데타를, 2월 혁명은 2월 혁명이 맞아요. 2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들이었습니다. 영국 구병귀족 프리메이슨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2월 혁명 아닌 10월 쿠데타는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켰던 것입니다. 2월 혁명을 프리메이슨에게 손을 맡기면 러시아 이권, 러시아 철도 이권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여러가지 이권들이 굉장히 엄청났는데 이 이권을 날려볼까 두려웠던 에드몽 파리 로스차일드가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 죽이고, 인간도살자 트로츠키와 인간 학살자 레닌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체카, 그 소련 비밀경찰, 요런 애를 키운 것도 파리 로스차일드입니다. 이 기존의 볼셰비키들의 상당수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다 죽였어요. 새롭게 볼셰비키 파시스트를 키운 것은, 쪽수를 왕창 늘린 것은 체카입니다. 체카. 과거에 오블리나, 러시아 때 비밀경찰이 대부분이 상당수가 체카로 갔고, 이 체카가 당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 볼셰비키 상당수를 다 싹 다 재판 없이 죽였는데, 트로츠키와 레닌의 지도하에, 그 이유는 파리 로스차일드가 정적인 영국 구병귀족과 프리메이슨들의 영향력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월 쿠데타입니다. 노엄 촘스키가 강조했듯이 인드라와 노엄 촘스키가 두세 가지 점에서 일치게 되는데, 모택동의
그 문화 혁명이 아니라 문화 쿠데타다. 두 번째가 10월 혁명이 아니라 10월 쿠데타다. 내용적으로도 쿠데타고 형식적으로도 쿠데타다.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노엄 촘스키와 인드라가 견해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1933년인가 4년에 죽어요. 나이를 먹어서 죽은 거죠. 그로 인해서 대혼란이 온 겁니다. 로스차일드의 어떤 총책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적임자가 계승자가 와야 되는데 파리나 런던이 없었어요. 그래서 26세의 나이로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런 중책을 받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스탈린도 혼란이 오고,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 혼란이 오고, 전 세계가 다 혼란에 빠졌어요. 1934년인가 33년에 죽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스탈린을 임명한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파리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새로 구보 황제가 됐던 버트란트 러셀은 그러니까 이전 구보 황제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초반이니까 신한 속에서 스탈린의 어떠한 권력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초중반에 300인위원회 회원이자 페이비언 회원이고 버트란트 러셀의 신복이었던 타임머신의 저자 오손 웰즈 맞나? 오손 웰즈는 영화 감독이고 웰즈 SF 작가 웰즈가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웰즈가 소련 방문해가지고 스탈린 만난 것은 새롭게 그 황제가 된 버트란트 러셀인데 너 정권 교체 안 하고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대신에 내 말을 따라라. 이러한 인사차 방문이었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의 권력 유지에 대해서, 왜냐면 국유본이 자신을 임명했으니까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1930년대 초중반부터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우선 자기의 아내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일가 친척을 죄다 죽였습니다. 왜냐? 자기 아내가 파리 로스차일드의 간첩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없죠. 다 죽였어요. 스탈린이 일가 친척, 자기의 부인 일가 친척을 사도의 팔전까지 싹 다 죽인 게 스탈린입니다. 자기의 부인과 자기 부인의 일가 친척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부각되지 않고 스탈린이 왜 저렇게 이상한 현상을 보였냐면 무슨 장군이 반란을 일으킬까 해가지고 했다. 그거는 다 국유본이 만든 떡밥이고, 실제적인 것은 그 황제가 바뀌면서 스탈린이 자기가 권력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부인이 파리 로스차일드 간첩이다 의심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중반부터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 내에 있던 유대인, 프리메슨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 내에 소련 모스크바 지하철을 사실 걔가 했습니까? 소련 모스크바 지하철을 만든 설계하고 당사자는 파리 로스차일드이지만 그것과 매개된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핵심 유대인이 지가 살려고 멀쩡한 형을 팔았어요. 유대인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소련 공산당의 핵심 간부였는데 이 동생이 지 혼자 살기 위해서 형을 무고했어요. 형이 구입원 간첩이다. 그래서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만 살았어. 이게 소련 공산당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스탈린에게 아부하면서 제발 나만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비하가 있고요. 스탈린이 그때부터 구의원에 갈 문제가 있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약 소련 외무부 장관이었던 유대인 장수했죠. 그 사람을 자르고 몰로토프인가 맞나? 걔를 임명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대학 졸업하고 끊어진 인맥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에게 충성 편지를 씁니다. 근데 원래 장사꾼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탁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 하는 거, 격을 높이니까 충성 편지지만 사실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에게 연대를 제안했고 여기에 스탈린이 화답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부아트라트 러셀이나 빅터 로스차일드 양쪽이 다 자기 앞에서 발발거리니까 오만 방자했던 것이죠. 이게 당시에 스탈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지금 좌익 파시스트들이 역사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히틀러와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소 불가침 협정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바로 인드라의 구원론입니다. 당시 히틀러나 스탈린이 모두 국유원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대에 구원 사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요것과 전문적으로 인드라에게 질문 주시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괄호 안에 지난 방송 일단 요건 쭉 읽어보시고요. 베어링 가문 초대 구의원 황제 가문이죠. 1830년대 왜 합병으로 죽었나 이것도 주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인드라 블록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죠. 세계 최초의 복합 금융인 런던 금융공황 요때 베어링 가문이 일격을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서서 이 베어링 가문이 영국 공장법 아동노동 금지 이러는 바람에 영국 공장이 상당수가 멈추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납품하던 미국 면화 농업이 불황을 찾아오는 바람에 그쵸? 미국에 농업공황이 왔습니다. 1830년대에 농업공황이 왔어요. 아니
대부분 미국 연화를 대부분 수입하던 영국 공장이 다 멈추는 바람에 상당수가 미국에 농업공황이 왔어요. 근데 당시에 런던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그 농업 영국에 납품하던 미국 농장들을 상당수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공장 상당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국 공장에서도 피해를 보고 런던 로스차일드가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거기서도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되졌어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1830년대 동인도 파산 인드라 세계 최초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왜 역사 교과서는 동인도 세포의 항쟁을 중시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포의 항쟁,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 세포의 항쟁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드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또 세계 최초가 뭐죠? 왜 빅토 로스차일드는 빅토 로스차일드가 무엇에 감명받았다? 바로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의 도시락 폭탄에 감명을 받은 겁니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장투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스라엘 독립투쟁의 롤모델은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이사의 도시락 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전에 국기본이 한반도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원산 부흥회, 평양 부흥회, 이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텐데 전 세계에서 이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은 굉장히 영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3.1운동이었어요. 유관순 언니. 그 3.1절을 국기본이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3.1절 유관순. 그 국기본이 요즘 3.1운동, 3.1절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5.4운동의 롤모델이, 중국의 5.4운동의 롤모델이 3.1운동이에요.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거죠. 인도의 간디보다 더 앞선 게 비폭력 운동이에요.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준 사건이 한국의 3.1 비폭력 만세운동인 겁니다. 전 세계 최초예요, 여러분. 3.1운동이. 세 번째가 바로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사의 무장 운동이었습니다. 도시락 폭탄.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구별 황제는 왜 김구 선생님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김구 선생님이 통일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았을까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과 반적 일성의 책임이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책임이에요. 왜? 빅토 로스차일드에게 엿먹이고 싶었던 거죠. 해서 버트란트 러셀은 국내파는 물론이고 김구 선생님을 막았던, 김구 선생님 국내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김구 선생님을 막기 위해서 버트란트 러셀이 택한 것은 누구냐? 바로 반적 일성인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날 만주 무장투쟁 하면 김구 선생님을 떠올립니까? 아니면 전국파 말대로 반쪽 일성을 떠올립니까? 김구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반쪽 일성이잖아. 이렇게 여론 조작한 게 누구죠? 따지고 보면 버트란트 러셀인 거죠. 빅토르 루치알드에게 엿먹이기 위해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실 20, 30년대 김일성 장군은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그분의 신하였어요. 반쪽 일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천보 전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100배 뻥튀기 한 게 반쪽 일성의 신화 조작이죠. 왜? 김구 선생님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탈린에게 말 잘 듣고, 스탈린에게 말 잘 듣는다는 건 버트란트 러셀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니까. 근데 박헌영은 말을 안 들었고, 여은영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함흥에서 노동자 운동, 일본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원산에서 해가지고 반쪽에서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이주화던가? 이주화인데 반쪽일성이 앙금을 품고 한국전쟁 전에 이주화를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김삼룡과 함께 사형당하죠. 이주화가 최후진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자. 아무튼간에 이 줄기의 끝은 버트란트 러셀이 빅토르 루치알드를 견제하고자 김구 선생님의 입국을 막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은 게 아니에요. 국기본이 막았어요. 몰라서 아니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만주의 독립운동 상황을 소상하게 알았던 게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그것과 관련 자료가 있어요. 핵심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미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국내 정세를 몰랐다?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영국 외무부 문서에 다 있어요. 만주에 누가 어떤 애들이 다 하는지를 소상하게 보고한 리포트가 영국 외무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입국을 반대한 겁니다. 왜?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 되면 통일되니까. 그리고 반쪽일성은 왜 필요했나? 반쪽일성이 능력이 잘 돼서 아니지. 김구 선생님의 짝퉁으로서 키운 거죠. 버트란트 러셀이 가짜 김일성, 반쪽일성. 애비가 마약 밀수하던 반쪽일성 집안이 친일파 가문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오늘날 반쪽일성이 북한의 신분제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기선 누님이 잘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최고의 반동 가문이 반쪽일성 가문입니다, 여러분. 종북파가 가장 경멸해야 될, 비난해야 될 가문이, 아우지 탄강에 보내야 될 가문이 반쪽일성 가문이에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인들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종북파, 문해하로 세뇌당한 반쪽미당,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
세계관이 팩트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신념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신념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이 나라 확실합니다. 팩트는야 뭐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굳이 안 하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종북파들은 인터넷 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반쪽미당 모니터링, 문좀비 모니터링 모니터, 쥐명이 모니터, 데크틱딱 몇 달 모니터들 이 방송 먹고 충격받을 겁니다. 인들아 팩트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들의 진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이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승만 대통령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 많죠, 여러분. 무슨 100년 전쟁, 이거 어떤 데서 나온 유출된 자료인지 알겠죠? 편협된 자료입니다.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막 공과를 따져야죠. 근데 상당수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슨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 상당수가 거짓입니다. 내가 거기서 팩트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리메슨은 아니지만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프리메슨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들아 강조했죠. 버트란트 러셀이 반쪽 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을 임명했습니다. 김기선 누님, 반쪽 형직, 앞에 밀수업자, 반쪽 일성의 동생 반쪽 영주는 일본 헌병대 통역관. 반쪽 집안이 뭔지 알겠죠? 죄치다. 이 김기선 누님의 가끔 어떤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북한말,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죄치다라는 뜻은 헛소리를 남발한다. 유행어가 될 것 같아. 죄치다, 죄치며 헛소리를 남발한다. 줄여서 죄치다. 그래서 러셀이 일제에게 아부하면서 마약 팔던 애비를 둔 반쪽 일성을 임명한 것은 국공내전 때 놔두면 99.9% 망할 중국 공산당 만주군이 비밀리에 북한에 침투해서 암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완전히 밀렸어.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갈 데가 없었는데 북한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북한은 완전히 후방 전진 기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다가 압록강 살짝 넘어가면서 거기서 싸우다가 분리하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고, 요걸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경험이 있었던 애들이 연합하고요, 무정장군 뭐 이런 애들. 근데 이게 알려지면 곤란하잖아. 누가 이것을 지원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지원한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장개석 국민당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북배 때문에 국민당 장개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놔두면 장개석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장개석 국민당이 버트란트 러셀보다 미국에 더 가깝다. 미국 인사와 이렇게 연결에 다리를 놓는 등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 데다가,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미국 장개석은 그렇게까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국에게도 다리를 놓고 미국에도 양다리 걸칠 생각이었던 거지. 미국과 이렇게 한 것도 장개석 부인이던가 송씨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지. 근데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긴 하지만
예, 자신의 식민지 중에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게 미국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것도 미국이 했기 때문에 자기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도 보면 자기의 속국이 결국 로마 제국을 삭히잖아요. 로마 제국처럼 영국 제국도 그렇게 망했지만 그래서 속국의 총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마저도 삼키게 된다면 영국 제국은 끝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당대 9호 황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주니 그냥 중국 공산당 모택동에게 줘서 아무도 못 먹는 그건 완충제로 만들자.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은 중국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유럽도 감당하기가 유럽 전체도 감당하기가 그렇게 버거웠어요. 당대 영국은 지금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아시아 상당 지역에서 그 어떤 권한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먹지 못하는 미국에 넘겨주니 아무도 먹지 못하게 놔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밀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세계 공황이 왔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 전쟁 때처럼 그 공황도 해결할 겸 그 다음에 또 이 유럽 냉전 구도가 흔들렸어요. 동유럽 시민들이 점점 대다수가 떨쳐 일어나서 소련이 싫다, 소련 물러가라, 스탈린 물러가라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떤 국제연맹 대신에 유엔 체제가 필요했고 이런 어떤 일타삼피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택동이 있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거죠. 한국 분단을 결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당대 9호 황제인 버트란드 러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나 인들은 세계전략사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국적을 초월한 입장에서 당대 버트란드 러셀의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냥 버트란드 러셀이 무심코 던진 돌에 얻어맞은 격이죠. 남산에서 버트란드 러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걸 밑에 있던 인드라가 확 돌에 맞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인드라는 버트란드 러셀을 좋아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천재 중에 천재가 버트란드 러셀이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 다음에 유능한 어떤 문필가. 노벨문학상 받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 버트란드 러셀 좋아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까닭에 러셀은 프리메이슨 처칠에게 영국 프리메이슨에서 공개적으로 처칠이 프리메이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프리메이슨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버트란드 러셀이고요. 2차 세계대전 승전처리 회담에서 이게 포츠담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한반도 독립을 허용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칠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버트란드 러셀이 포츠담인가 카이론가 어딘지 인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한반도 분단도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통일 독립국이라면 북한에 중국 공산군이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분단을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들아 강조했죠.
통일 한국이 되면 이러한 관련 문서가 공개돼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밀 문서가. 뭐 미국 기밀 문서나 영국의 기밀 문서들이 100% 공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불편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100% CIA 자료나 영국 기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통일한국이 되면 이런 기밀 자료가 이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파시오 애들이나 정부파 애들이나 대기특당 몇 달 이런 애들의 어떤 진실은 이런 거잖아요. 한반도 분단은 누구 책임인가? 이승만 대통령 책임이고 미국 책임이다. 단독정부. 아니다.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 진실도 아닙니다. 한반도 분단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결정이 아니라 당대 금융 황제인 버트란드 러셀의 입장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다? 북한의 주북 공산군의 존재가 전 세계에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이 공산당 연락책을 통해서 무리하게 대구 뭐 폭동이든 대구 항쟁이든 그것도 일으키고, 대구 폭동만으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박상희가 죽었죠. 그걸로 안 되니까 4.3 항쟁, 제주도 일으켰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때입니다. 4.3 항쟁은 반미 투쟁이다. 4.3 항쟁, 여순 반란 사건, 박정희 대통령 연결이 되죠. 4.3 항쟁으로 인해서 이건 미국 때문이고, 미국이 주도해서 대한민국 분단이 일어났다. 반미! No.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인드라밖에 없죠. 전 세계 최초죠. 빅토르 로스차일드 책임이 아니라 버트란드 러셀이 대한민국 한반도 분단 책임을 미국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 전가하기 위한, 실제로는 주북 찐공군 때문이다. 이 주북 공산군이 한국전쟁의 주력이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1950년 짧게 6.25 6월달에 시작했으니까 1950년 9.28 수복 약 3개월 동안만 북한군이 있었어요. 9.28 수복 후에 북한군은 거의 전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괴멸했습니다. 그러면 1950년 겨울부터 1953년까지 휴전할 때까지 유엔군과 싸웠던 자들은 누구죠? 주북 공산군이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북 공산군 수십만 명이 한국전쟁이 끝나고서도 1958년인가 1959년까지 북한에서 주둔하면서 북한 여성들을 죄다 강간한 겁니다. 대부분 20대들이잖아요. 객지에 나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 애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조선 여성들 떡쳤잖아. 강간했잖아. 마찬가지로 주북 공산군이 북한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북한 여성들은 상당수를 강간했어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동독 여성들을, 독일 여성들을 강간했어요. 그 역사책에 안 나오죠, 잘. 왜?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주일 미군이 일본 여성을 강간했다 칩시다. 예?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거에 1000배 만배를 저지른 게 중공군이고, 1000배 만배를 저지른 게 주독 소련군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배 만배 짓을 한 게 주북 중공군이고 주독 소련군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대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들은 2차 세계대전 때나 한국전쟁 때 1950년대 때 저질른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역사책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실이 중요하죠. 아무리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진실은 뭐죠? 반미죠. 안 그래요? 반미. 예? 반쪽일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쪽일성은 예수님이다. 예. 인간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었는데 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 이런 인간 예수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바로 정의사회주의 구현단이고 반쪽일성이고 이런 애들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국을 지지하고, 예? 문전비를 지지하고 반쪽 노면을 지지하죠. 예? 여러분들의 신념이고 이념이고 진리죠. 팩트가 아무리 다가와도 여덟 믿음은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모니터링한 당신들은 인드라 얘기에 반박해야 되니까, 이건 팩트에 대한 얘기 아니라 진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인드라가 수십 년간 자유파시로 살았기 때문에 인드라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얘기하기 따릅니다. 예수는 신이자 인간이었지 신이 인간이거나 신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신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정하죠. 인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카톨릭도 아니고. 예.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종속이론, 예. 그 다음 비동맹, 뭐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얘기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인들아가.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데선 무식하니까 얘기해봐야 귀에 안 들어오겠죠. 신앙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해방정국 당시에는 모두 러셀 총책이 있었죠. 대한민국엔 MI6 총책 블레이크가 있었죠. 블레이크 행보가 재밌죠? 블레이크는 한국전쟁 나자마자 북한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군 포로가 됐는데 다른 미군 포로들은 엄청나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아우슈탄강에 갔단 반면 이분은 호의호식하다가 탈출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블레이크. 이 블레이크 한국전쟁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구항쟁, 대구폭동, 4.3 항쟁, 여성 반란 사건, 무슨 뭐 조선 화폐, 조선 화폐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폐를 찍어내던 무슨 뭐 가짜 화폐,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런 사건의 모든 배우는 블레이크가 있었죠. 박헌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을 지시한 것도, 이 여운형을 지시한 것도 다 이게 블레이크. 북한에는 성시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본 원폭 투하를 둘러싼 구병 당대 권력 갈등 양상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예요. 그 다음에 1948년 그리스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해외파를 국내파를 불신하게 되는 배경인데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MI6 영국 정보부가 미국 CIA에게 그리스 문제를 양도합니다. 그럼 미국 CIA는 언제 탄생하는가 하면 1948년에 탄생합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영국 정보부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으로 미국 CIA가 창설됩니다. 1948년에. 그리고 1948년에 미국 CIA에게 최초로 내려진 미션은 뭐냐면 영국 정보부가 하지 못하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최초의 미션이었어요. 당대 그리스의 문제는 뭐냐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구별 입장에서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지나친 내셔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파를 제거하고 해외파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우는 이러한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1948년 때 일본과 한국에서 모조리 이렇게 문제가 됐죠. 공산당 갑자기 군정 통치 방향이 확 바뀌었죠. 1948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루즈벨트에 의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 이런 문제. 헨리 윌리스냐? 트루먼이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해방정국과 미국 대선, 그리스 문제, 일본의 문제, 이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1달러 지폐, 이건 프리메슨 루즈벨트와 헨리 윌리스 당대 부통령이 만든 작품인데 왜 트루먼이었나? 루즈벨트도 프리메슨, 헨리 윌리스도 프리메슨, 트루먼도 프리메슨이었는데 왜 루즈벨트는 자기의 부통령이었던 헨리 윌리스 대신에 트루먼을 택했는가? 헨리 윌리스는 유대인이면서 친소파였습니다. 즉 빅터 로스차일드 파였어요. 반면에 트루먼은 데이비드 록펠러 파였습니다. 반소파였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미국인이 입김이 강하게 했던 최초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파리 로스차일드, 빅터 로스차일드, 버트라트 러셀의 입김이 강했다면 미국인이 스스로 대통령을 결정한, 사실은 국어 허가를 받은 거지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1940년대 초반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으로 유학 갑니다. 영국을 어떤 대학? 런던 정경대학. 런던 정경대학은 버트라트 러셀의 직영대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런던 정경대학은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영국의 3대 명문 대학입니다. 특히 런던 정경대학은 세계 구입원 엘리트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엘리트 양성소입니다. 거기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유학 가서 그때 눈도장을 찍은 거죠. 데이비드 록펠러가
록펠러 3세대 막내로서 예, 당대 금융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에게 눈도장을 찍었어요. 데이비드 록펠러, 버트란트 러셀이 록펠러를 마음에 들어했고, 유학 갔다 온 데이비드 록펠러가 최초로 행한 게 뭐냐면 록펠러 재단이 아니라 록펠러 형제재단을 만들어서 3세대 형제들 5형제들이 자금을 출원해서 만든 것이 록펠러 형제재단입니다. 이 록펠러 형제재단과 그 다음에 그 카네기 재단, 그 다음에 포드 재단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록펠러의 위성 재단이죠. 그래서 이런 재단들의 자금을 합쳐서 그동안 단순히 영국 국유권 귀족들의 총독부 구실을 했던 미국 CFR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지지를 받았었죠. 버트란트 러셀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는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는 자신은 자금 기반, 경제 기반이 없거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록펠러가 자금력이 있으니까 둘을 EJ로 양쪽을 딱 좌 로스차일드, 우 록펠러 이렇게 해서 딱 정치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역공강당했죠. 버트란트 러셀이. 빅토 로스차일드도 러셀을 엿먹이고 데이비드 록펠러도 러셀을 엿먹이는 힘이 없는 어떤 그래서 교훈은 있죠. 뭐냐면 버트란트 러셀 자신이 러셀 가문이 경제 기반을 둔 그런 가문이 아닌 한 순전히 정치 외교로만 한다면 결국은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정치 외교질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읽어오시면 되고, 요건 저번에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죠. 이때 도움 준 게 케임브리지 5 링이었다. 자, 오늘은 그 분량이 많아서 앞부분만 하고 요 부분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은 끝내겠네. 1시 전에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1분 쉬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서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요.
자, 3부 시작하면 3부 쭉 이 뭐 데이비드 록펠러와 후르쇼프의 만남 이후에 후르쇼프이 죽었죠. 이 얘기 자세한 얘기는 시간 나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그냥 떡밥만 던질게요. 오늘 중요한 어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왜 대륙주가 반중의 기원인가, 기원인 이유,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강조 드릴까 합니다. 자, 대륙주의 반중과 그다음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반미의 차이는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질문 주신 분들이 이게 쫙 경제, 정치, 국제, 외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종속이론 다 구라로 드러났습니다. 종속이론, 비동맹주의 이 모든 건 반미 장치예요.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개구라로 드러났죠. 이걸로 맹신하는 게 해방신앙을 맹신하는 것이 정의사회 구제연단 이죠.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제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반적 일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넘어가고 메시아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남몰래 신도를 성폭행하고 남몰래 재산을 축적하고 명예를 쫓고 이런 어떤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나 교황처럼 지옥 갈 일들을 하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쪽일성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척 하는 거죠. 아마 내심은 반쪽일성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진짜로 반쪽일성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그건 넘어가고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드라는 세 가지로 들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미쓰유와 미쓰비시 차이도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할게요. 이미 얘기했지만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서 미쓰유와 미쓰비시 차이, 그 다음에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HSBC 은행을 그 일본 파시오 군대가 털었죠. HSBC 은행은 인드라 구분법상 프리메슨 은행이고 러셀 은행이었습니다. 이 만주군은 일제 만주군은 일본 육군이고 일본 육군을 장악한 것은 미스였어요. 로스차일드 파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스이 가문 일본 육군을 통해서 영국의 러셀 가문과 HSBC 은행을 작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러셀 가문이라면, 프리메슨 영국 귀족이라면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메가더 아웃된 다음에 일본을 사실상 점령했던 러셀이 일본의 복지정책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쓰이 가문을 철저하게 괴멸시켰습니다. 90% 이상 미쓰이 가문을 착살냈어요. 반면에 미쓰비시 가문은 놔뒀죠. 해군은 미쓰비시, 육군은 미쓰이였습니다. 로스차일드 미쓰이 육군, 러셀 프리메슨 미쓰비시 일본 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쫙 보시고요. 중요한 건 보세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에 관해서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왜 인도는 이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했을까? 맨날 하는 이 방송 시청하시는 호남분들, 왜 아무리 경부속도가 잘 돼도 호남을 소외시켰다! 충청도를 소외시켰다! 여기가 뻑가잖아. 아니거든.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고 싶죠, 여러분. 진실은 따로 있으니까. 아무리 팩트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수에 공장 만들고 뭐 저쪽 해도 여러분 다 부정하고 싶잖아. 그쵸? 이해해요, 인들아가. 여러분의 진실과 팩트가 분리됐을 땐 진실을 택하니까. 근데 그 진실은 여러 개죠. 그 진실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어. 이 방송 시청하면 호남분들, 그쵸? 네. 요거는 굉장히 난해한 얘기고, 어쨌든 달러 쉬지 않됩니다, 여러분. 네, 케네디 암살한 게 누구라고 했겠죠? 세계 최초로 인드라가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케네디를 암살한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 당시에 케네디가 미국 경제 독립을 위해서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암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일으킨 장본인도 미국 CIA, 당대 미국 CIA이고, 미국 CIA가 장악한 것은 누구죠? 영국 정보부고,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대안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자신이 임명하고도 박정희 대통령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 수틀리면 박정희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경고성으로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6.3 반대 투쟁을 일으킨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4.19 혁명, 한국전쟁, 5.16혁명, 그 다음에 광주항쟁, 6월항쟁, 거의 대부다수의 사건들은 북일본이 배후에서 일으킨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순수하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전세계에 인드라밖에 없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반미와 대륙주의 반중 공통점과 차이. 공통점은 뭐다? 트럼프의 반중이다. 이게 빅터 로스차일드의 반미예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반미할수록 미국인들은, 미국 국유권 귀족들은 더 똘똘 뭉칠 수 있었고, 내심 빅터 로스차일드의 반미가 고마웠던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반미 전략이 계속되기를 바랬어요. 미국 국유권 귀족들은. 그래서 1967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CFR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데이비드 록펠러를 차기 국유 황제로 옹립하기로 혁명을 결의했죠. 그리고 하루빨리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킨다. 닉슨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자, 트럼프의 반중은 어땠죠? 전 세계에 반미 열풍을 가져다 줬습니다. 메콩 시파르 파쇼 정권은 트럼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시대가 되어야만, 규정해야만 메콩 시파르 쭉
공산당이 마치 미국처럼 차기의 세계 지배국은 중국이 되는 것처럼 미국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고, 여러모로 이기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중을 적극 지지했던 겁니다. 내심. 그리고 이런 떡밥을 준 인물이 헨리 키신저였죠.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는, 헨리 키신저는 원래 러셀파였다가 데이비드 록펠러파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빅터 로츠차일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헨리 키신저는. 근데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 사위 쿠시너, 유대인 쿠시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떡밥이었던 거죠. 헨리 키신저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헨리 키신저를 중국 공산당의 은인으로 여겨요. 핑퐁 외교를 이렇게 주도했던 인물이 헨리 키신저이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가 다 이렇게 떡밥을 던지니까 맹공 18호가 오늘날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헨리 키신저인 거죠. 헨리 키신저와 그 맹공 18호의 책사 왕후인가? 지금 최고위원 왕후인가 뭐 있잖아 하나. 걔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강조했죠. 반중 친미는 인드라 반대한다. 반중이 전략이고 친미가 전술인 이러한 반중은 좌우익 파시즘 이념이다. 과거에 그 히틀러나 흥룡의 일제 파시스트들이 써먹던 그런 반미와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뭐죠? 전략은 친미, 전술이 반중이죠. 이게 유연한 전략이고 소프트 파워다 이거죠. 스마트 파워고. 차이점을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이든영이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든영의 소프트 파워 전략은 뭐죠? 전 세계의 반미 분위기를 퇴색시키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반미 자리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다? 반중이에요. 사회주의 패러를 보십시오. 설사 그것이 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국기원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왜? 사후 수습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사회주의 패러는 봉쇄 정책을만 보면 그건 맹공 C8의 책임이잖아요. 그쵸? 경제 문제도 그렇고 모든 1대1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구분 탓할 수가 없어요. 맹공이 C8가 자만의 결과죠. 등소평이 늘 자세를 낮추고 마자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다. 자세를 낮췄는데 등소평이 맹공 18은 오만 방자에서 히틀러처럼 반쪽 정원도 히틀러처럼 오만 방자하게 노니 흥룡애처럼 오만 방자하게 노니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 이런 겁니다. 소프트 파워 전략은 해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드라가 자크 데리다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조지 푼나이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을 또 이렇게 연결시킨 사람 또 인드라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러한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드렸고요. 인드라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빅터 로츠차일드식 반미 반중은 트럼프고 소프트 파워 해체론적 접근 이든영의 반중이다. 그리고 이든영 시대는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 시대다. 이렇게 인드라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얘기만 하더라도 두어 시간 후딱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떡밥만 던집니다.
질문 많이 주시고요. 1시 3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번 주 말에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다음 주 월요일에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바람에 방송을 일단 토요일날 심야에 하는, 일요일날 심야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인드라가. 근데 토요일날 일단 생각하는 건 토요일날 심야에 12시가 되든 다음날 일요일 새벽이 되든 그날 손님 때문에 인드라가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토요일날 새벽에, 토요일날 심야나 일요일날 자정 무렵에 방송할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조지 푸나의 자크데리다 해체론, 인드라의 구유본론 마자세론, 홍수환 선생님의 복싱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